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복소 지수함수를 정의했죠. 복소 지수함수 이렇게 정의됐고, 이렇게 정의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연이랄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떻든 정의고, 이렇게 정의한 거는 실수 지수함수에서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도록 하고, 그리고 z가 x면, 즉 y가 0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지수함수가 복원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다 됐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어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필연적으로 허수 부분과 관련된 일이겠지. 왜냐하면 허수 부분이 없으면 실수 함수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건 주기성이고, 그래서 그거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를 구할 때 머리가 아팠어요. 그 주기함수의 역함수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 주기만을 보고 그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기를 볼 거냐에 따라서 서로 다양한 여러 개의 로그 함수가 나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멀티밸리드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엄밀한 의미는 멀티플 펑션인 게죠. 그래서 여러 개의 영역에 따라서 여러 개의 역함수가 있다. 또 이해하면 되겠고, 이 로그 함수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성질을 만족하고, 그리고 그거의 미분이 z분의 된다는 것도 그냥 언급을 했어요. 직접 우리가 코시리만 방정수를 이용해서 확인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미분되지 않는, z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미분이 안 될 테고, 그리고 z가 0이 아니어도 이 로그 z가 불연속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어디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평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평각의 범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그를 이용해서 일반 파워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삼각함수와 쌍곡선 함수 얘기를 할게요. 그 쌍곡선 함수는 지수함수와 실수함수에서 이렇게 관련되죠. 그 지수함수로 쌍곡선 함수를 정의한 거죠. 이렇게 쌍곡선 함수를 정의하면 이 쌍곡선 함수의 성질이 삼각함수랑 좀 비슷했었죠. 하지만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관계는 지수함수와 쌍곡선 함수의 관계처럼 분명하지 않았어요. 실수에서는. 그런데 복소수 함수에서는 이제 그게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소수 지수함수를 정의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관계가 만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exponential ix는 cosine x 플러스 i sin x고, exponential 마이너스 x는 cosine x 마이너스 i sin x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빼서 2i로 나누면 sin x가 되고, 그래서 지수함수와 순허수의 지수함수와 실수 삼각함수가 이렇게 관련된다는 것을 복소 지수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알게 됐죠. 그래서 요 쌍곡선 함수의 복소수 버전은 그냥 여기서 x 대신에 z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복소수 버전도 그냥 여기서 x 대신에 z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소수 삼각함수와 복소수 쌍곡선 함수를 정의하면 이것이 실수 삼각함수와 실수 쌍곡선 함수가 만족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나 탄젠트 h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 h분의 사인 h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기대했던 대로 이런 성질이 벌어지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지수함수의 미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죠. 코사인 익스포넨셜 z의 미분은 익스포넨셜 z니까, 익스포넨셜 iz의 미분은 뭐죠? 표현룰은 그대로 성립하니까 i 곱하기 익스포넨셜 iz죠. 그래서 복소수 지수함수의 미분을 잘 아니까 복소수 지수함수로 정의된
삼각함수와 쌍곡선함수의 미분은 그냥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하진 않기로 하지요. 이제 복소수 삼각함수와 쌍곡선함수를 정의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질도 실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만 보면 성립을 하는데 삼각함수 부분만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소 지수함수에서 봤던 것처럼 실수에서와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긴 했으나 실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게 있었죠. 주기성 같은 거. 삼각함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 하면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런 성질은 실수에서만 일어나는 성질. 그래서 주기성 같은 건 당연히 그대로 성립하고 당연한가요? 확인해 보세요. 성립하고 이거는 실수에서와는 달리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정의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어쨌든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표현이 말이 되나? 어쨌든 실수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복소수 삼각함수와 쌍곡선함수를 정의하고 나면 이 복소수 함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정리하면 되겠죠? 복소수 삼각함수와 쌍곡선함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정리해 보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모두 실수 삼각함수와 쌍곡선함수의 곱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네? 이건 뭐 그냥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소수 삼각함수와 쌍곡선함수는 둘 다 실수 삼각함수와 쌍곡선함수들을 각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성하는 그런 함수들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 물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0일 때 0이 되지만 우리가 Z가 이렇다고 했을 때 이것이 0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건 뭐 뻔한 얘기지만 이거지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Z 또는 Z의 크기가 0이다 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삼각함수와 쌍곡선함수가 언제 0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요걸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요거의 제곱, 크기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이것만 예를 들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에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죠. 사인 코사인 또는 사인 h 코사인 h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코사인 h 크기 제곱 이렇고 사인 h 코사인 z 크기 제곱 이렇고 사인 h와 코사인 h의 크기 제곱도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언제 요 함수들이 0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걸 계산했고 사인 코사인을 먼저 보면 사인 코사인은 결국은 이거와 이것이 둘 다 0이면 되겠죠. 사인 x가 0이고 사인 h y가 0이고 사인 hy는 언제 사인 hx는 언제 0이 되죠? x가 0일 때만 0이 되죠. 사인 hy는 y가 0일 때만 0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h는 0이 될 수 없죠. 실수 삼각함수는 코사인, 사인 모두 0이 되는 점들이 있고 쌍곡선 함수는 사인 h만 0이 되는 점인 0이 있고 코사인 h는 0이 될 수 없어요. 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일 테고 어쨌든 이 사인 z가 0이라는 얘기는 사인 x와 사인 hy가 둘 다 0이라는 얘기고 이것이 0이라는 얘기는 y가 0이라는 얘기고 이것이 0이라는 얘기는 사인 x가 0이라는 얘기니까 사인 z가 0이 되는 z는 사인 x가 0이 되는 x와 허수 부분 0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인 z가 0인 거는 x는 n파이 꼴이고 y는 0이니까 n파이 더하기 i 0이니까 이런 꼴이 되겠죠.
이게 sin z가 0이 되게 하는 z예요. 어떤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독립변수를 0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sin z의 0점이에요. 코사인 z의 0점은 마찬가지로 코사인 z가 0이면 코사인 x 0이고 코사인 hy도 0인데 이건 y가 0인 경우밖에 없고 코사인 x가 0인 점이 곧 코사인 z가 0인 점이 되겠죠. 코사인 x가 0인 점은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 꼴이고 여기다가 i 곱하기 0을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코사인 z의 0점이에요. 이번엔 sin z 코사인 sin hz 코사인 hz의 0점을 구해봅시다. sin hz의 0점은 sin y가 0이고 sin hx가 0인 경우인데 sin hx가 0이다는 얘기는 x는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sin y가 0인 점이죠. sin y가 0인 점은 n파인데 그래서 sin hz가 0인 점은 x는 0이고 y는 n파이니까 0 더하기 n파이 i 꼴이 되는 거죠. 얘가 sin h의 0점이에요. 자, 코사인 hx는 0점이 없어요. 실수 코사인 h는 0점이 없는데 그런데 코사인 hz, 복소수의 코사인 h는 0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0점은 필연적으로 순호수겠지. 코사인 h, 실수 코사인 h는 0점이 없는데 복소수 코사인 h는 0점이 있어. 그런데 복소수 코사인 h 0점이 실수 부분도 있어. 그럼 막 이상해지겠지. 그렇죠? 깨지는 거지.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야, 실수 코사인 h는 0점이 없는데 복소수 코사인 h는 0점이 있어 라고 하면 그 순간 나는 정확히 그게 어딘지는 몰라도 그거는 순호수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얘가 0이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인데 얘가 0인 겸 y가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 꼴이고 거기다 i 붙인 꼴이 되겠다. 그래서 삼각함수 0점 실수에서 똑같은 모양이고 요 쌍곡선 함수의 0점 이 코사인 h는 0점 자체가 실수에서는 없지만 복소수에서는 이런 형태로 순호수 형태로 있고 얘는 마찬가지로 순호수 형태로 있는데 여기서 n이 0이면 z가 0이 되니까 0은 sin h의 0점에 포함이 되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sin h가 실수함수에서도 0점이 딱 하나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각함수와 쌍곡선 함수 정의해봤고 정의한 김에 0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삼각함수와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일단 사인 함수 주기성 있는 거니까 역함수 당연히 영역을 제한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거 염두에 두고 자, W를 arcsin Z라고 부른다는 건 sin W가 Z라는 의미죠. 자, 이제 이런 걸 만족하는 W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이걸 만족하는 W는 sin W가 2i분의 exponential IW 빼기 exponential minus IW. 이건 sin W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양변에 2i를 곱하고 그리고 양변에 2i를 곱하고 또 exponential j 오메가까지 곱할게요. 그러면 요거 exponential j 오메가가 두 개 있는 거고 요거 이제 왼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이걸 곱한 건 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exponential IW를 근데 이타라고 놓으면 얘는 이타 제곱 빼기 2iz 이타 빼기 1은 0이라는 이타의 2차 방정식이 되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실수에서 마찬가지로 성립하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실수에서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것은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유도한 결과가 복소수에서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 확인하면 되고, 실제로 2차 방정식의 근은 실수의 세상으로 제한하면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죠. 복소수의 세상에서는 얘기가 아주 훨씬 더 깔끔해져요.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 있는 거예요. 중분수 포함해서. 이걸 확정하면 n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n차 방정식의 근을 2차 방정식의 근처럼 클로스드 폼으로 예쁘게 표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수의 세상에서 n차 방정식의 근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n개 있을 수도 있고 n 플러스 1개 이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복소수에서는 n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n개 있어요. 중분수 포함해서. 되게 좋네. 복소수의 세상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의 숫자를 얘기할 때도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였던 삼각함수와 지수함수의 관계도 잘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삼각함수랑 지수함수는 사실은 좀 다른 함수처럼 생각했는데 모두 지수함수라는 우산 아래에 있는 거죠. 지수함수의 일종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는 언뜻 보면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관계를 파악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이제 복소수의 세상에서는 그 관계가 잘 보이는 거지. 근해 공식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2타는 이거니까 2타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였죠. 근해 공식을 썼는데 여러분은 아마 근해 공식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2분의 1제곱이 실수 2분의 1제곱은 하고 복소수 2분의 1제곱은 똑같은 기호를 쓰지만 다르다고 했죠. 복소수의 2분의 1제곱은 항상 두 개가 있어요. 복소수의 3분의 1제곱은 항상 세 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복소수의 2분의 1제곱 두 개는 굳이 쓰면 하나는 1-z제곱의 루트고 나머지 하나는 1-z제곱의 루트에 마이너스 1 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근해 공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뭐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이게 뭐 az제곱 플러스 bz 더하기 c가 0이면 z는 2a분의 이거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근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건 이제 지웁시다. 이타를 이렇게 보고 이타는 exponential iw고 그래서 exponential iw를 이렇게 이제 그러면 iw는 이거의 로그 함수겠죠? iw는 이거의 로그 함수고 따라서 w는 이거의 로그 함수에 마이너스 i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rcsin은 이런 꼴로 표시가 돼요. 여기에서 값 두 개 있고 여기에서 값 여러 개 있죠. 로그는 여러 개의 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 개의 값이 있다라는 게 여러 개의 함수다라는 의미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말이 좀 복잡하니까 여러 개의 값이 있다는 말을 그냥 그렇게 쓸게요. 여기에서 값 두 개 있고 여기에서 값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사인 인버스 z는 이거 역시 여러 개의 함수인 거죠. 여러 값 함수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인이 주기함수니까. 주기함수 역함수는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인 인버스 아크사인 구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아크 코사인 구할 수 있고 또 같은 방법으로 아크 탄젠트 아크 코사인과 아크 탄젠트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아크 코사인과 아크 탄젠트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의 미분에 관한 포뮬러도 실수에서처럼 최인율이 그대로 성립하니까 실수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미분을 하려면 당연히 함수여야 하는데 따라서 예컨대 얘를 미분하려면 내가 여기서 두 개의 값을 취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 개의 값을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일관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미분이라는 게 fz 더하기 이것 빼기 fz를 델타 z로 나누고 델타 z를 0으로 보내는데 내가 z 더하기 델타 z에서 예컨대 f가 로그라면 z 더하기 델타 z에서 요 거듭 제곱 요 2분의 1 제곱 선택하고 로그 선택할 때와 요 z에서 요거 선택할 때가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관되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이 존재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미분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로그의 미분이 언제 존재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미분이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고 나면 물론 어디서 존재하지 않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미분의 형태는 그냥 체인룰을 이용해서 정하면 돼요. 그래서 W가 arcsin Z면 Z가 sin W인 거고 따라서 이때 Z를 W로 미분하면 코사인 Z니까 W를 Z로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잘못 내겠죠. Z를 W로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죠. 그러니까 코사인 W죠. 그러니까 W를 Z로 미분한 건 코사인 W분의 1이 되는 거고 코사인 W는 실수에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바로 Z니까 1-Z 제곱에 2분의 1제곱의 1이 되는 거죠. 코사인, 아크 코사인도 또는 아크 탄젠트도 다르겠지만 아크 코사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크 탄젠트도 그렇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당연히 쌍곡선 함수에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들의 생김새와 미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삼각함수와 쌍곡선 함수에 관한 이야기는 이 모든 게 지수함수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냥 그 개념적인 어려움은 없고 여러분이 직접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논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7장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0시 반까지 여러분 과제 잘 제출을 해주고요. 오늘 어젯밤에 잠깐 살펴보니까 한 사람 이미 제출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학생이 좀 더 보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고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재미도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복소수함수 정의 미분 소시리만 방정식 대표적인 복소수 치수함수 관한 이야기 모두 마치고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죠. 18장은 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차 한번 쭉 보고 왔나요? 18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 예습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목차라도 보고 오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했죠. 18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어떤 키워드들이 등장할지 여러분이 이제 좀 봤으리라 기대를 하고요. 18장은 적분이에요. 그리고 복소수 함수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고 복소수 평면과 또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은 1대1 대응하고 그래서 복소수의 집합을 평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2차원 공간에서 이런 함수들을 이거 V가 빠졌네. 네. 이런 함수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파이라고 하면 2차원 공간에서 이 함수를 이제 여러분 화면 쪽으로 이제 값이 나오는 게 파이 xy인데 이 파이 xy를 어떤 2차원 평면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 적분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런 적분 문제 풀어본 적 있죠. 2차원 평면에
선적분이죠. 라인 인테그럴.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의 세상에서 복소수 평면에서 어떤 경로를 그리고 그 경로를 따라서 FZ를 적분한다는 것은 FZ의 실수 부분인 U와 V를 각각 적분해서 I 곱해서 더한다는 의미일 테니까 그렇게 정의를 할 테니까 결국은 이런 이 독립변수가 두 개의 실수인 함수의 라인 인테그랄과 당연히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적분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런 라인 인테그랄 이야기할 때 어떤 그 논점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자고요.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적분은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경로가 뭐 이걸 내가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이게 파이라면 그냥 이거의 면적인데 여러분 대략 알다시피 이제 구간을 나눠서 구간을 꼭 이렇게 등간격으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 등간격으로 라고 치면 구간 나누면 구간 안에 적당한 점 하나씩 잡고 그리고 그걸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들 생각을 하고 이것들의 면적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들의 폭을 0으로 만들면 즉 이 직사각형들의 개수를 무한히 많게 하면 이게 바로 요 함수의 요 적분의 정의인 거죠. 이걸 여러분이 구분구적법이라고 들었나요? 고등학교 때? 구분구적법을 적분을 계산하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분의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편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독립변수가 두 개면 A부터 B까지의 경로가 독립변수가 두 개면 A부터 B까지의 경로가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유일하진 않겠죠. 다른 경로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로에 관한 이야기가 독립변수가 한 개인 함수의 적분에서와는 달리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자, 이런 것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또는 이런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하나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이 함수가 연속이면 적분할 수 있죠. 또 연속이다라는 게 너무나 너무 트리비얼한 것 같으면 뭐 연속인 함수들 유한계의 점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 점에서 연속이면 또는 뭐 셀 수 있는 점에서 연속이고 나머지 점에서 셀 수 있는 점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점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피스와이스 컨티니어스하다고 하는데 연속이다라는 것과 몇 개의 점을 제외하고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거기겠지. 적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몇 개의 점을 제외한 점에서 연속이면 몇 개의 점까지 또는 몇 개의 점 사이에서 적분을 따로따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연속함수 적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피스와이스 컨티니어스 함수 적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함수가 의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연속성입니다. 이런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일단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은 필요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이 파이가 이 두 경로에 의해서 연속인데 한 경로를 따르는 적분은 가능하고 나머지 경로를 따르는 적분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로에 대한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어요. 이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할 때는 경로는 뭐 특별할 게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함수만 연속 또는 피스와이즈 컨티니어스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이제 경로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책의 9.8절에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경로가 매끄러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경로 위에서 파이가 연속이면 적분할 수 있다. 경로 하나뿐이에요. 이거
경로 위에서 연속이고 또는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고 경로가 매끄러우면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 그건 우리가 지금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함수에 관한 얘기는 안다고 보고 복소수함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럼 매끄럽다는 걸 정의를 해야 되겠죠. 매끄럽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인류 가는 과정을 t라는 실수로 매개 변수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인데 xt하고 yt가 있고 x에 이거를 ab라고 하면 이제 좀 있으니까 이 시작점을 뭐라고 할까요? 라지 A, 라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t가 A일 때 지금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쓸까요? 요게 A점이고 그 다음에 t가 B일 때 이게 B고 t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t가 A일 때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합시다. t가 A일 때는 XA, Y에서 이 점에 있고 이제 t를 키워가면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t가 B가 될 때 딱 라지 B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t로 이 경로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걸 매개변수화라고 하는데 t가 매개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경로를 t의 함수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이 xt와 yt가 둘 다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연속이고 그리고 그 미분이 0이 둘 다 동시에 0이 되지는 않을 때 이 경로가 매끄럽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이제 C라고 부르는 건데 이 경로가 매끄럽다는 것은 매개변수화라는 표현은 파라메터라이즈에 대한 변형이에요. 이건 뭐 내가 지금 여기서는 그냥 xt, yt라고 했는데 ft, gt라고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ft, gt라고 안 쓴 이유는 위에 왼쪽에 이제 fz라는 실수함수, 복소함수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이건 뭐 상관없어요. 그냥 xt, yt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x, y를 t 함수를 표현했을 때 그 둘의 미분이 연속이고 그리고 어디서 연속이냐 하면 요 경로 위에서 연속인데 경로의 시작점과 끝점에서도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작점과 끝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시작점에서는 우극한을 생각해야 될 테고 끝점에서는 자극한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0이 되는 다시 말해서 요 미분한 것이 동시에 0이 되는 게 경로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 점에서 이 빨간 선을 타고 오는데 이 점에서 미분이 0이 됐다고 칩시다. 미분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이 0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오다가 녹색 점에서 미분이 다 0이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t가 증가함에 따라서 a부터 b까지 변함에 따라서 라지 a부터 시작해서 라지 b를 향해 가는 경로가 잘 이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동시에 0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딱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스무스하다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무스하다는 건 이제 미분이 연속이다라는 얘기, 미분이 연속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이제 움직이다가 숨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스무스 커브의 정의예요. 그리고 스무스 커브를 이렇게 이은 커브, C1, C2, C3는 각각 스무스한데 C1의 끝점이 C2의 시작점이고 C2의 끝점이 C3의 시작점이고 이런 식으로 스무스 커브를 이은 것들을 피스와이스 스무스라고 불러요. 요 점 C1, C2가 만나는 점과 요 점에서는 스무스하지 않더라도 즉 요 라지 A에서 라지 B로 가는 과정에서 이 세 경로를 모두 T의 함수로 표현했을 때 스무스하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스무스 커브를 연결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몇 개의 점에서만 불연속인 연속 함수를 피스와이스 컨티뉴어스 함수라고 부르듯이 그래서 이런 스무스 커브를 이렇게 연결한 걸 피스와이스 스무스 커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구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무스 커브를 따라서 연속 함수나 피스와이스 컨티뉴어스한 함수를 적분하는 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C1 따라 적분하는 거 가능하고 C1 위에서 연속이면 함수가 또는 피스와이스 컨티뉴어스면 내가 이제 적분 얘기하면서 연속 얘기할 때는 적분 대상 함수 연속성 얘기할 때는 이제 대부분 피스와이스 컨티뉴어스로 확장해도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내가 계속 피스와이스 컨티뉴어스라는 말을 하면 번거로우니까 내가 연속이라는 말을 주로 쓸 텐데 저 사람이 지금 연속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 부분은 피스와이스 컨티뉴어스로 확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C1 따라서 연속함수 적분할 수 있습니다. C2 따라서 연속함수 적분할 수 있어요. C3 따라서 연속함수 적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C1, C3가 각각 스무스니까. 그러면 C1, C2, C3를 이은 경로를 따라 적분하는 건 C1 따라 적분하는 거 더하기 C2 따라 적분하는 거 더하기 C3 따라 적분하는 거 되니까 적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무스 커브를 따라서 컨티뉴어스 함수를 적분하는 게 가능하다면 피스와이스 스무스 커브를 따라서 연속함수 적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대로 복소수 함수론에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UXY, VXY는 마찬가지 일이니까. 물론 정의는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닫힌 경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드러낼 거예요. 닫힌 경로는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경로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시작점이라고 보든 상관없는 거죠. 이런 경로 닫혀 있고 이런 경로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한번 꼬이는 일이 일어나는 경로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로가 구별되겠죠. 이런 경로를 simple closed curve라고 얘기해요. 단순하게 닫힌 경로. 이런 경로를 단순하지 않은 닫힌 경로라고 불러요. 예,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닫힌 경로, 이게 심플하고요, 이게 심플하지 않고요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말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한 점을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 게 심플한 경로인 거죠. 그렇죠? 어느 한 점을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 거. 예, 그 구장을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대략 기억은 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개념 그대로 합니다. 내가 지금 요 18장 강의 자료는 여기 정의부터 보면 여기 이제 정의나 또는 정리의 번호에 괄호 해놓고 또 다른 번호를 넣었는데 이거는 옛날 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 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옛날 판 공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 18장 끝날 때쯤 다시 18장 강의 자료 올릴 거잖아요. 그때는 이 부분은 빼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그냥 대충 썼는데 너무 대충 쓴 거죠. 여기 이제 얘가 연속이다라는 말은 빠졌네. 요것도 다시 올릴 때 보완하겠습니다. 스무스 커브는 Z의 미분이 존재하고 연속이고 그 다음에 Z의 미분이 시작점 끝점을 제외하고는
0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필수 아이스무스 얘기 뭐 좀 전에 한 거 그대로 여기 연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을 따라서 복소 수가 변화하는 그 경로는 xt, yt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요 xt, yt를 이렇게 xt 더하기 iyt라고 쓰든 여기서처럼 이런 벡터 형태로 쓰든 1대1 대응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9.8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정의하죠. 적분의 정의도 기대했던 대로예요. 내가 시작점을 Z형이라고 하고 뭐 아까 논리로 하면 이건 뭐 아까 그 용어를 쓰면 A고 이게 A는 A라고 하면 안 돼. A는 T가 그렇죠. 그냥 시작점을 Z0이라고 하고 이제 끝점을 Z라고 했을 때 Z형을 따라서 요 경로를 따라서 F를 적분한다는 것은 경로를 예컨대 n등분을 해요. n등분을 하고 예컨대 요 zn-1 m은 0부터 n까지죠. 여기서 1부터죠. 여기서 요 사이에 한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그걸 내가 psi-m이라고 하면 요 psi-m에서의 함수값 계산한 거 그래서 이것 빼기 이거를 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거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아까 이제 그 독립변수가 한 개인 함수의 비율을 들면 각각의 직사각형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델타 ZM의 크기의 맥시멈을 0으로 보내면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얘를 F의 적분이다 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뭐 예상했던 대로죠. 어쨌든 정의 새로 해야 돼요. 우리 복소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건 이제 하나하나를 파티션이라고 부르는데 n개로 나눴는데 그 n의 숫자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얘랑 같기 위해선 이를테면 이 간격을 등간격으로 나눈다든가 어쨌든 숫자가 이 파티션의 숫자가 무한히 커지면서 폭은 0이 되지 않게 파티셔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실수함수 한다고 치면 내가 이건 파티션을 등간격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등간격으로 나누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요 폭 파티션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 중에 한 개의 파티션의 폭이 파티션 수가 무한대가 되더라도 0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럼 적분 정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 적분의 정의를 얘기할 때 지금 이것만 쓰면 사실은 좀 모호한 표현인 거예요. 파티션의 숫자가 무한히 많아진다고 해서 모든 파티션의 폭이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나은 얘기고 이 모든 파티션의 폭이 0으로 가면 당연히 파티션의 숫자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향의 이야기는 항상 성립하지만 이 방향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는 보통 등간격으로 하니까 이런 혼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분에 대한 정의 실수에서도 보면 사실은 파티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파티션에 대해서 뭐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 그레이티스트 로우 바운드 따져가면서 적분을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파티션의 숫자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그게 적분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파티션의 폭이
그 일정할 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여튼 이건 아무 문제 없죠. 모든 파티션의 크기의 상한이 0으로 가면 그럼 파티션 숫자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야 돼요. 이 극한이 존재하면 그거를 F의 C를 따라 F를 적분한 거라고 말을 하고 이런 기호를 그리고 EC가 닫힌 경로일 때 이런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적분은 그냥 적분 경로가 닫혀 있다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표현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C가 닫힌 경로가 아니다? 그럼 이제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동그란 네모 같은 이상한 표현인 거죠. 예, 적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적분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적분 경로 C가 피스와이즈 스무스일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경로가 피스와이즈 스무스가 아니면 이 적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이건 이제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얘기할 때 등장하는데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피스와이즈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적분 경로가 피스와이즈 스무스하고 그 적분 경로 위에서 F가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 할 때 적분은 존재한다. C가 적어도 피스와이즈 스무스해야 된다는 조건은 요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말할 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을 정의할 때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노트 수정할 때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독립변수가 둘인 실수 함수의 라인 인테그랄에 관한 지식 그냥 활용하면 돼요. 자, 적분 정의를 썼습니다.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극한이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거 그냥 내가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F 이 그림 쓰면 F psi m이에요. psi m은 요 ZM-1과 ZM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를 F는 U 더하기 IV인데 U 안에 XY에 대해서 psi XM 뭐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 표현을 안 쓴 거야. 안 써도 알겠죠. 그래서 U 더하기 IV에서 어디서 U 더하기 IV를 계산한 거냐 하면 psi m에서 계산한 거예요. psi m은 ZM-1과 ZM 사이에요. 이거는 물론 XM-1 더하기 YM-1이고 이거는 XM 더하기 YM이고 델타 XM은 XM 빼기 XM-1 델타 YM은 YM 빼기 뭡니까? YM-. 따라서 델타 Z는 델타 XM 더하기 I 델타 YM인데 요거는 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써줬어요. 예. 델타 XM 더하기 I 델타 Y.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놔둬요. 예, 요거 정리를 합시다. 실수 부분은 U 델타 XM 빼기 V 델타 YM 에다가 서메이션 한 건데 서메이션을 이렇게 더하기를 따로따로 해도 되겠죠. 예. 허수 부분은 U 델타 YM 이거죠. 더하기 V 델타 YM 잘못 얘기죠. V 델타 XM 그리고 더한 다음에 서메이션 해도 되고 서메이션을 먼저 취하고 더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뭡니까? 요 i 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그냥 실수 함수의 적분인 거죠. 어? 그리고 경로가 piecewise smooth면 요 xt, yt 가지고 하는 요 경로도 piecewise smooth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그래서 f가 연속이면 u도 연속이고 v도 연속이고 그리고 UV는 모두 실수함수고 그리고 요 경로 piecewise smooth니까 요 모든 네 개의 서메이션의 극한이 다 존재하고 요거의 극한은 u dx를 c를 따라 접근한 거고 요거는 v dy를 c를 따라 접근한 거고 마이너스 사인 있죠. 요거는 u dy를 c를 따라 접근한 거 요건 v dx를 c를 따라 접근한 거.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거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거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리밋까지 붙여서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 극한이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적분이 존재한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했듯이 요 적분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모두 이런 꼴의 적분인 거예요. 이런 꼴의 적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는 dx가 하나는 dy면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만 적분한 거죠. 그래서 미분할 때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복수함수의 적분을 독립변수가 두 개인 실수함수의 선적분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선적분들은 모두 x축을 따라서 적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선을 따라 적분하는 거 이게 dx죠. 또 이런 선을 따라 적분하는 게 dy인 거죠. 복소수의 선적분을 독립변수가 둘인 실함수의 선적분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기대했던 대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복수함수의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는 건 이런 조건에 적분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근데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래서 그 적분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어떤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래 그 존재하는 게 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떤 값이야?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적분이 언제 존재하는지 알았다는 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렇게 존재하는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은 이 네 개의 실수함수 적분 계산하는 거와 결국 마찬가지가 되겠죠. 적분 계산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나가죠. 자,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경로를. 이 경로의 시작점을 따라서 끝점으로 가는 것을 GT로 내가 매개 변수화 했어요. 그러면 T가 A일 때 여기, T가 B일 때 여기, A, B 사이일 때는 이 중간에 어딘가가 되는 거죠. 이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하는데 우리가 맨 앞에서 적분을 정의할 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 스무스니스 이야기를 굳이 이제 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할 모든 적분에서 다 스무스니스가 있어야만 뭔가 계산도 하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넣었던 거예요. 적분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에서도 바로 이 GT와 GT의 미분이 존재해요. 따라서 경로가 스무스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자, 이 C를 따라서 F를 적분하는데 C가 스무스면 그러면 적분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부터 봅시다. A, B는 실수. A부터 B까지 이런 함수를 적분하는데 모두 실수 T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형태가 될 거냐 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A부터 B까지 이 독립변수가 하나인 실수함수 접근하는 거와 또 다른 독립변수가 하나인 실수함수 접근하는 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명 간단히 있지만 이 포뮬러는 그냥 독립변수가 두 개도 아니고 하나인 실수함수의 적분으로 복소수함수의 선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t의 함수로 매끄러운 경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t의 함수로 매끄러운 경로를 나타낼 때 당연히 t에 대한 미분은 존재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조금 전에 적분이 존재한다는 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관계 그대로 써보죠. F를 적분한다는 것은 이런 걸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쓴 게 이겁니다. UDX 빼기 VDY를 이건 지금 앞에서 이렇게 썼을 때는 4개가 각각 존재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따로따로 쓸 필요 없이 UDX 빼기 VDY를 C를 따라 적분하는 거. 이거죠. 그 다음에 UDY 더하기 VDX를 C를 따라 적분하는 거. 에다가 I 곱한 거.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봅시다. 이거 하나만. C를 따라서 UDX 이거 하나만 보면 여기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만 보는 거죠. X가 여기에서 1로 변하는 과정. T가 A에서 B로 변할 때 X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이거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건 실수함수에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U XM 미분 다시 쓰면 A부터 B까지 U X의 T에 대한 미분. 물론 이제 이 X에 대한 함수 U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엄밀하게 쓰면 이런 거죠. X가 T의 함수니까 T에 대한 X의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 과정을 거쳐서 U, XT, X의 미분을 A부터 B까지 T에 대해 적분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쓴 게 바로 요거예요. 나머지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A부터 B까지 U, X,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여기서 U는 당연히 이제 X의 함수, 물론 X의 함수는 X가 또 T의 함수니까 U는 T의 함수인 거죠. 그래서 요게 U, X의 미분 DT. 요건 마찬가지 방법으로 V, Y의 미분 DT. A부터 B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U, Y의 미분 DT. V, X의 미분 DT.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요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u 더하기 iv에다가 x 닷 더하기 iy 닷을 곱한 거예요. u x 닷 빼기 vy 닷 이거죠. u y 닷 더하기 vx 닷 이거죠. 그리고 얘는 f죠. 얘는 z의 미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f를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z를 t의 함수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z가 스무스한, 경로가 스무스하다는 전제 아래 덕분에 이렇게 항상 계산할 수 있어요. 경로가 스무스하지 않고 피스와이즈 스무스면 스무스한 구간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너무 친절한 예인데 우리 이거는 여러분이 보기란 이 두 번째만 볼게요. 이게 내가 너무 친절하다고 말한 이유는 경로를 아예 그냥 t의 함수로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내가 이렇게 냈다고 칩시다. 자, 경로를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1로 돌아오는 경로를 따라서 z분의 1이라는 함수를 적분했다. 이게 C라고 하면 지금 두 번째 얘기, 첫 번째는 그냥 생략, 너무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 경로는 닫혀 있으니까 닫힌 경로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고 했죠. 그렇죠? 내가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일로 오는 거와 예를 들면 여기서 출발해서 또 한 바퀴 돌아서 일로 오는 거 결과가 똑같아요. 똑같은 건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왜 똑같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해보죠. 이 닫힌 경로를 따라서 얘를 접근하시오 라는 문제를 줬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경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t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더 간단해요. 이게 뭡니까? 크기는 우리가 복소수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i죠. 크기가 r이고 평각이 세타라는 얘기죠. 크기는 1이고 평각이 t. t가 0이면 여기, t가 2분의 파이면 여기, 쭉 나가서 t가 다시 2파이가 되면 여기. 그래서 z를 익스프레션 it라고 놓고 t가 0에서 2파이까지 변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이 파란 경로인 거예요. 빨간 경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대략 어떻게 한 거가요? 이게 2분의 3파이쯤 되나요? 2분의 3파이? 빨간 경로는 t는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r을 다음은 7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파란 경로는 z를 이렇게 놓고 t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변한다고 보는 거고 빨간 경로는 이렇게 똑같이 놓고 z를 t를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7파이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떻든 이제 위에 안 보이니까 다시 쓰면 적분은 c를 따라서 f를 적분하는 것은 f gt g의 미분 gt 이런 꼴이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쓸게요. z분의 1은 다시 쓸게요. 0에서부터 2파이가 z분의 1은 익스포넨셜 it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z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t에 대한 미분입니다. t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 z의 미분은 익스포넨셜 z인데 체인을 쓰니까 이거의 t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상쇄되고 미안합니다. dt 빠졌네. 얘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냥 i dt네. 안 지워져. 놔둡시다. 그러니까 2파이 i네요. 그래서 빨간 선을 따라 적분해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왜냐하면 그 2분의 3파에서 2분의 7파이까지 i를 적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디서 출발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뿐만 아니라 닫힌 경로를 따라 접근할 때는 어디서 출발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만 그럴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항상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닫힌 경로를 따라 접근할 때는 시작점을 명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되기 때문에 어떻든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건 그 적분 경로를 t라는 함수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냥 실수함수 적분 그것도 독립변수가 한 개인 이런 꼴로 항상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적분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된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따지고 스무스니스와 연속성이죠. 그 다음에 그런 조건 아래서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 이야기하고 됐죠. 끝. 적분에 관한 얘기 끝났어요. 정의하고 존재성 얘기하고 계산법 얘기했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경로를 이렇게 예쁘게 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경로를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로를 어떻게 주냐면 내가 성격이 좀 나빠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이게 C야. 접근하시오. 나 같으면 안 해. 화날 것 같아. T의 함수로 경로를 매개 변수와 하기 어려우면 할 수 없으면 이 방법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린 경로는 어떤 경로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냥 1에서 시작해서 1로 오는 임의의 경로. 원점을 인서클하지 않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1에서 시작해서 1로 오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임의의 경로를 따라 접근하시오. 어떻게 할까요? 임의의 경로를 어떻게 T함수로 표현해요? 뭔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장 큰 약점은 T함수로 경로를 예쁘게 T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는 당연히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를테면 이제 내가 이런 경로를 따라 아까보다는 좀 덜 그 사의 성격이 좀 좋아져서 아까보다 좀 덜 험악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서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임의의 경로를 따라 접근하시오라고 하면 결과는 똑같이 2파이 i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T의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겠죠. 남은 이야기는 이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일반화하면 일단 요거를 z-z형분의 1을 D를 따라 적분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G형을 따라서 이거 나 아니죠? 네. 이거는 빅스비인가요? 구글 어시스턴트인가?
중심으로 옮기면 되지 뭐. 반지름이 로인 1을 따라서 중심이 Z형이고 반지름이 로인 1을 따라서 Z-Z형분의 1을 적분하면 결과는 똑같이 2파이i가 나와요. 그럼 이 경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Z-Z형이 로 곱하기 익스포넨셜 IT T는 0에서부터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하다기보다는 이거를 포함하는 또 다른 식이 이 둘을 비교하면 m이 마이너스 1대 1랑 똑같아지는 거죠. m이 마이너스 1대 1랑 똑같아지고 그때 2파이i인데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다른 정수일 때는 모두 0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모두 그냥 otherwise 들어가면 오해가 있죠. 예. 정수. 예. 여기 그림인데 다시 그렸네. 예. 예, 어쨌든 그 t의 함수로 경로를 예쁘게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는 이제 항상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를 따지는 게 남은 챕터에서 할 일인데 그 전에 이제 복소수 함수 적분 정의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적분의 성질 몇 가지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실수 적분에서 봤던 거예요. 적분은 선형성을 만족합니다. 이 적분은 물론 이것이 존재한다고 얘네들 각각이 존재한다는 법은 없죠. 왜냐하면 F1, F2가 막 이상한 함수인데 F1, F2를 K1, F1 더하기 K2, F2가 예쁜 연속함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각각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 때 이게 이렇게 이게 선형성인 거죠. 이게 두 개로 나누는 거는 에디티비티, 호모지니어티로 분리할 때인 거고 어쨌든 적분은 선형연산이다라는 거 적분의 정의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경로를 이은 거 요 표현은 그냥 이 동네 사는 표현인데 단순히 C1, C2라는 두 집합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C1, C2는 경로고 C1의 끝점과 C2의 시작점을 이어서 만든 경로라는 의미예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죠. 이건 집합의 유니언하고 무관하진 않지만 어쨌든 C1, C2가 일반적인 집합이 아니라 경로고 그 두 개의 경로가 이어져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C1 따라 적분한 거 더하기 C2 따라 적분한 게 C를 따라 적분한 거다. 그래서 C1, C2가 각각 스무스고 C 자체는 스무스가 아니지만 이때 우리가 이 C는 피스와이즈 스무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더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스와이즈 스무스인 경우는 그냥 스무스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루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C는 C와 방향만 다른 경로예요. 그래서 이게 C면 마이너스 C는 이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따라 적분한 거는 C를 따라 적분한 거에 부호 바꾸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델타 ZM에 해당하는 부분 빼고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C 이걸 내가 C1이라고 하면 이건 마이너스 C1이 되겠죠. C1과 시작점과 끝점은 다르지만 방향 시간이 되니까 말이 많이 꼬이네. 시작점과 끝점은 같지만 경로가 다른 또 다른 경로 C를 생각할 수 있고 그걸 C2라고 하면 C1 따라 적분한 거와 C2 따라 적분한 건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F를 계산하는 지점들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시작점과 끝점만 같으면 적분값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패스 인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해요. 경로랑 무관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시작점과 끝점만을 명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한테 낯익은 그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적분의 정의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다음 요거는 이제 계속 계산하는 거에 관한 이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핵심은 그 t의 함수로 경로를 예쁘게 나타낼 수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죠.